자, 이번에는 평상시에 잘 만나기 힘든 분입니다. 네, 힘든 분인데 각하가 UAE 원전을 수출했잖아요. 네, 원전을 수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원전을 100기 수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단 한 기도 더 이상 수출되지 않았어요. 100기를 수출하겠다고 하는 게 사실은 실제 100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원전을 한 번이라도 꼭 수출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뽀찌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당시에도 가졌었어요. 당시에 이제 원전의 그 UAE와의 계약이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얘기 나중에 나왔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원전 관련해서는 워낙 한수원이라고 하는 조직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 수출했던 이 원전 관련해서도 파보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원전의 설계에 직접 참여했던 엔지니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겠어? 정말로 없어요. 오늘 모실 분은 그 극소수의 원전 설계에 직접 참여한 분 플러스 곱하기지, 곱하기 한수원과 독립적으로 원전에 관해서 발언을 하는 NGO 원전의 안전과 미래의 대표 이정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휴, 여기서 보니까 되게 많으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전 업계 안원구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네. 대단히 진지하다. 예. 그리고 해당 분야의 진짜 전문가다. 네. 진짜 전문가의 경력을 보여드릴게요. 한국과 미국 동시에 등록된 기술사시고 한전에도 계셨고 원자력 연구원, 캐나다 원자력 공사도 계셨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TUB, SUDGN 이게 뭡니까? 예, 독일 안전 검사 회사입니다. 그리고 월성 2, 3, 4호기 설계에 참여하셨죠? 아닌가요? 예, 월성 2, 3, 4호기 설계에 참여했습니다. 네, 경수로 한빛 5, 6호기, 한울 3, 4, 5, 6호기, 신고리 3, 4호기 이 개발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자, 그럼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예, 우리나라 원전이 도입된 건 1960년입니다. 특히 57년부터 우리나라가 IAEA에 가입하게 됐는데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36년간 우리가 일제에 시달렸는데 네. 딱 두 방에 꼴깍 넘어가는 거 보고 아, 우리 저거 필요하다. 아, 원자폭탄 보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저거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전기보다는 그 군사적 목적으로. 예. 어느 나라든 원전은 군사적 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 지금 질문의 수준이 높았습니까? 아니면 제가 잘 안 들려서 예, 제가 지금 무시하셔도 돼요. 네. 질문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네, 네, 가세요. 네. 그래서 71년부터 78년까지 고리로 건설을 했고 80년대는 국산화 시즌이지만은 그 사이에 웨스팅하우스 원전이 1, 2, 고리 1, 2호기, 3, 4호기, 영광, 지금 한빛 1, 2호기 이렇게 해서 6기가 들어왔는데 원전을 우리나라가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고리 1, 2, 3, 4, 영광, 한빛 1, 2호기 이게 들어오면서 커미션이 30%까지도 올라갔어요. 월성 1, 2, 3, 4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표준형 원전을 이제 우리나라 도입하기 시작한 1990년부터 기술 자립 계획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해서 네. UAE 원전 수출을 성사를 했죠. 그게 얼마짜리였어 그때는? 20조입니다. 20조. 지금 UAE 원전 수출했는데 20조잖아요. 그 당시 10%에서 30%가 커미션이었어요. UAE 수출한 원전이 20조짜리인데 그 20조짜리의 커미션이 최소한 10에서 30%라고요? 예, 그러니까
10%라 그러면 2조인데 그 돈 행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커미션이 분명히 국경을 넘어가면 발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관리고 이 구도가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설계, 구매, 제작, 품질, 시공, 계약 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불투명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는 UAE 원전 수출했다. 그렇게 되면 건설, 현대건설이 이끄는 컨소시엄 10조 가까이 탁 줍니다.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거기서 기자재 제작 구매 총괄해라 해가지고 돈을 딱 줍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죠? 자기네들이 대부분 구매 안 합니다. 하청 구도죠. 또 하청 내려가는 그룹 구도죠. 그러면 현대건설이 만약에 하청업체한테 일을 줬다. 그러면 관리비 30%뚝 떼도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대표님 이명박은 언제 나오나요? UAE 원전 수출할 때, 네. UAE 원전 수출할 때 MB가 했지 않습니까? 좀만 기다려봐. 시공업체로 현대건설이 됐는데 개찰을 하는 시간이 오후 2시예요. 근데 개찰을 딱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대표님. 그 입찰 얘기로 넘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UAE 원전 수출했으니까 자, 그럼 유에 넘어간 거예요 이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현대건설 나왔습니다.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니까 네.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두산만큼 저 현대건설만큼 잘하는데 또 대우건설이니까 네. 둘이 입찰을 붙은 거예요. 네. 아, 근데- 지난 그 원전 수출할 때요. 네. 예. 2010년입니다. 2009년에 2010년에. 수출 계약을 했고 2010년에 하는데 뚜껑을 딱 여는데 개찰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요? 예. 그 아니 비유적인 아직도 2010년인데 아직도 불 끄고 대충 투표하면 섞어 이런 거 아직도 하고 있어요? 개찰을 하는데 개찰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전이 돼서 컴퓨터가 아, 컴퓨터로 개찰합니까? 네. 아, 전자 개찰기. 컴퓨터로 이제 장소는요? 1순위, 2순위 한수원 본사입니다. 한국에서요? 본사. 아니 전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전기를 한수원 만드는 본사에서 개찰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 개찰기라는 어떤 전자 기계- 개찰이죠. 컴퓨터로 이제 순위를 막 계산해 가지고 요번에 뭐 떡볶이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한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자 기계를 사용해서 개찰을 하는데 예. 한수원 강당에서 본사 강당. 그래서 사람들이 쫙 모여서 개찰 현장에 이제 기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예. 돌리면 예. 기계가 탁 튀어나옵니까? 뭐 탁 결과가? 튀어나옵니다. 1순위, 2순위 딱 계산돼서 딱 나옵니다. 기계가 자동으로 예. 그러면 입찰을 한 사람들이 뭐 숫자를 집어넣으면 기계가 비교를 해서 딱 결과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실정은 이거고 저거고 뭐 그래가지고 저 카운팅하는 그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증 자료를 쫙 제출해가지고 그러면 매긴 다음에 사람이 안 하고 예. 각 회사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각 회사가 그 주어진 요건에 맞춰서 자료를 쭉 제출하면 그 입찰 기계가 그걸 상호 비교를 해가지고 결과를 1순위, 2순위 탁 낸다 이거죠. 사람이 예. 안 하고. 예. 그런 현장이었는데 공정성을 위해서 네. 컴퓨터가 공정하게 계산한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개찰하는 그 타이밍에 정전이 된 거예요. 전기회사 본사에서 그 대우냐 현대냐를 20조를 걸고 붙었는데 10조 정도. 10조를 걸고 붙었는데 조금 안 됩니다. 예. 네. 그런데 개찰을 하는 그 타이밍에 정전이 됐어요. 딱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죠. 네. 아니 아무 소식이 안 난다. 그랬더니 연기됐습니다. 왜 연기됐어요? 정전이 됐답니다. 컴퓨터가 다운됐대요. 갑자기 하필 그 순간에 그러더니 며칠 뒤에 다시 개찰을 해가지고 결국은 현대건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통령을 배출한 기업이잖아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그 이전에도 그렇게 그 입찰을 하는데 그 기계가 개찰하는 순간에 정전이 돼가지고 다운된 사례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이승만 때 있었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정전이 됐다는 거 관련해서 무슨 그때 나왔던 의혹은 없어요? 정전이 이상하긴 해요. 정전이 이상하긴 하는데 그 관련해서 그때 말들이 없었냐 이거죠. 업계 내에서 소문이 자자했죠. 그런데 그걸 관심 갖고 왜 그럴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데도 예. 분명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딴지일보 뭐 했어요? 대통령 철권 통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의를 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의혹을 제기하자면 현대건설로 가야 할 게 그 계산상으로 대우로 갈 뻔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일부러 정전을 시키고 유찰시킨 다음에 다시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많이 나가셨네요. 나가시네. 그렇게 업계에서는 다들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못했다 이거죠. 예, 그걸 아는 사람은 또 내부자잖아요. 내부자고 그걸 뻥끗했다 기사에 뭐 어떻게 외부에 알렸다 이렇게 되면 끝장나죠. 그 사람은 밥그릇도 추스리지 못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완전히 아웃되죠. 예. 그러면 말씀하신 커미션이 10조짜리면 그러니까 총 20조짜리면 적어도 2조는 발생했을 거라는 거죠. 그는 죄송합니다. UAE 왕국으로 갔는지 예. 가다가 태평양에 빠졌는지 어떻게 갔는지 돌아와서 각하가 먹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2조 이상은 발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그런 과정도 커미션을 어떤 국제적인 어떤 관례 정도로 봐가지고 돈을 클리어하게 관리를 합니다. 어차피 발생하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그게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아요. 어쨌든 2조는 틀림없이 커미션이 국제 관례이기 때문에 2조 이상은 발생했다. 그 이상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2조는 발생했다.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죠. 커미션이 발생했는데 2조는 누가 가져갔나? 각하와 관련돼서 누군가 먹었다면 감히 누군가 얘기를 못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관리를 설계자가 직접 구매하고 제작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공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EPC거든요.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그래가지고 설계, 구매, 시공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계자가 관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게 다 기술적으로 먼저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계자가 용역회사예요. 용역회사. 너는 설계 문서만 만들어서 줘라. 갑과 을 관계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수출을 해봤자 누구한테 돈이 떨어지죠? 누가 배불리 되는 구조냐? 이명박 재벌이 배불리 되는 구조예요. 두산이나 현대 대우. 예.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명박이요? 뭐 MB한테 간다. 당시 통치권자한테 갈 가능성이 많다. 재벌과 통치권자의 유착 관계가 강하게 바인딩돼서 원전을 수출하고 원전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건설을 할 데도 없는데 계속 건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는 결국은 대부분 보면 재벌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캐나다처럼 정상적인 곳이었다면 엔지니어가 주도하여 설계부터 시작해서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재벌이 이 사업을 주도하고 그 이익도 재벌이 가져간다. 우리나라는 원전 산업 구조 전체가 돈으로 관리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대표님 비리는 비리지만은 원전 안전에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예. 안전은요 비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저긴 딴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전 부품 비리가 엄청 터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예. 그게 왜 터졌느냐? 이게 이런 구조 때문에 그래요. 기술적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갑과 을 관계. 결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가니까 짝퉁 부품, 위변조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생기는 거예요. 대표님. 그런데 그 동기를 누가 부여를 했느냐? 예. 그 동기를 누가 부여했냐면 이명박? 결정적으로는 UAE 원전 수출이었어요. 자 요거를 나왔습니다. 가지고 네. 좀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각하가 취임한 날이죠. 취임하고 선언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한수원의 4대 김종신 사장은
이거 뭐지? 제가 좀 더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네. 참여정부 때 임명됐네요. 참여정부 때 임명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면 한수원은 공공기관장이잖아요. 예. 무조건 교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임됐어요. 한수원은 굉장히 큰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교체 거의 1순위 물망에 오르는데. 1순위입니다. 네. 예, 영순입니다. 네. 영순이. 자, 유임됐죠. 왜 유임됐을까요? 이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충성하겠다. 말 잘 듣겠다. 하라는 대로 하겠다. 정권에 무조건 복종하겠다. 뭐 기타 등등. 백지 수표를 드렸군요. 예, 당시에 이게 연임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연임이 됐어요. 3년 다 되고 나서 그때는 진짜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임이 됐어요. 연임이 됐는데 2년 가까이 연임되고 결국은 공무원 됐죠. 아, 구속됐어요. 구속됐습니다. 뭐 때문에 구속됐냐? 박근혜 정권에서 예. 이분이 그 원전 비리 수사에 걸려 들어갔죠. 2009년 12월 이때가 원전 그 가장 활성화된 시기였었어요. 그런데 원전 수출 이야기가. 예, 원전 수출을 하고 김정신 사장 들어서고 100% 충성 맹세가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이 시기에 많이 벌어졌죠. 자, 2012년 11월부터 짝퉁 부품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 2013년 5월에 동부지검이 수사 착수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50명을 구속시킵니다. 하하. 50명을 구속시키는데 내용 보세요. 2013년 7월, 5월에 시작해서 바로 한수원 사장 구속하고 현대중공업 총괄상무 구속됐습니다. 그 다음 달 새누리당 대변인 정치권이죠. 그다음에 국정원 출신 브로커 박용준 차관이 조사 들어갔어요. 지식경제부차. 지식경제부 차관, 한전 부사장, 한수원 본부장, 원전 브로커, 그 해 12월에 한수원 실장, 그 다음에 한수원 부사장 박영준 차관이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뭐를 보냐? 저는 예? MB맨들이다. 전부 MB맨이에요. 전부 MB맨인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수원 사장, 부사장, 본부장 다 연루됐죠. 실장까지. 실장까지. 그리고 밑에 차장, 부장들 다 연루돼 가지고 그 상당수가 구속됐었어요.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MB가 나와야죠.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위로 올라가서 박 씨까지는 맞았는데 박영준 씨가 걸렸어요. 정권 실세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당시 왕차관이었죠.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냐? 당시에 공공기관장의 모든 인사 문제를 총괄했었어요. 이상득 15년 보좌관 출신. 그래가지고 모든 공공기관장의 그 임명권을 이 양반이 휘둘렀어요. 그러면 이때 누가 한 거예요? MB가 했다. MB가 한 거죠 결국.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동부지검 수사가 종결이 됩니다. 2015년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어허. 그러면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죠? 그러면 이거 저는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명박 대통령 때 김종신 사장이 유임됐고 유임되면서 UA 원전 수출에 이제 사실 올인을 했는데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원전 비리가 있었는데 이 시점에 벌었던 비리의 몸통이 한수원에서 끝나겠는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박영준 차관에서 끝났다. 이거는 더 올라가서 MB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돈 원전과 관련된 2조의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예. 커미션도. 예. 그 커미션 수사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예. 예.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여기서 부랴부랴 종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수출을 하도록 드라이브를 걸었고 거기서 2조 원대 커미션이 발생했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그 사업 자체는 이상한 정전을 통해서 현대가 가져갔고 그리고 그 시점쯤에 원전 비리가 엄청나게 누적돼 있다가 정권 말에 터지긴 터졌는데 결국은 차관 정도에서 끝났다. 그게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 원전 비리 이 UA 원전도 사실은 큰 원전 비리의 한 축 혹은 일부였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이 전반적인 과정이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 이 원전 UA 원전 관련해서 UA와 계약 조건이 나쁘다 좋다 말고 기본적으로 이 안에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으로 관리하는 계약 구조잖아요. 여기에 모든 원전 문제가 시작된다. UAE는 MB가 굉장히 정성을 들였던 데고 공을 들였던 데고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그 동네에 갔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저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쪽은 워낙 이 카르텔이 철의 장막이. 네네 워낙 뭐 왕과 그 집안 몇 명만 이런 데 관여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뚫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하간 이제 앞으로 이제 각하가 가실 거잖아요. 가시면 이 부분 집중해야 됩니다.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원전 관련해서도 미리 이제 짚어두는 거예요. 원전 관련해서도 어느 선에서부터 어떻게 연루돼서 어떤 비리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부에 오래 30년 이상 계신 대표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도 비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 선정 과정, 수출 과정, 커미션 모두 다 투명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탈핵 이제 원자력하고는 이별하려는 얘기를 하자마자 특별히 조선일보와 원전 마피아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 논리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가 굉장히 큰 이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건도 있고요. 한수원의 독점 구도를 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수원을 세 개로 좀 나눠야 되지 않느냐. 두 수원, 세 수원 이렇게. 예, 한두 셋. 예, 맞습니다. 예. 대표님, 두수원, 세수원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